자, 누설 검사입니다. 누설 검사는요, 누설 검사는 얘는 전 관통 결함 찾는 겁니다. 누설 검사는 관통 결함이에요. 관통 결함 검출이거든요.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가스통이 있다 그래요. 가스통이 있는데 가스통이 어디가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는데 압력이 저절로 빠졌다 그래. 그러면 어딘가는 몰라도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결함이 있어서 여 안에 있는 가스가 이렇게 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제 누설 검사죠. 자, 그래서 누설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보면은 재료에 누설 손실되는 걸 방지한다. 그 다음에 돌발적인 누설에 기인하는 유해 환경 요소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표준에서 벗어난 누설유라든지 또는 뭐 부적절한 제품,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요, 누설이 돼서 나가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검출해서 이제 뭐 폐기 처분을 하든지 해야겠죠. 누설 검사 방법은 여기에 사용하는, 그러면 이게 누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부 다 기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누설 검사를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어디가 펑크 났나 잘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타이어를 물에다 담궈 버리죠. 물에다 담궈 놓으면 타이어에서 펑크 난 데, 거기서 이렇게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펑크 난 데서 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공기가 올라오죠. 이것도 일종의 이겁니다. 누설 검사입니다. 이제 그 원리예요. 그래서 가스하고 사용하는 가스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검출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보면 가스와 기포 형성 시험법, 버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할 부분을 용액 중에 담그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타이어를 물속에 담그는 거, 그거 형태죠. 그래서 가스가 지나가면서 거품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셀 때 여기에 물이 있으면 얘가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받아 도망가는 바깥으로 탈출하는 가스를 탐지해서 결함부를 검출하는 거다. 검사 사용하는 가스는 일반적인 공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또는 질소나 헬륨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에 대한 검사법입니다. 스니퍼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헬륨 가스 같은 거나 또는 뭐 할로겐 가스 같은 거 이런 걸 넣고서는, 그러면 그걸 넣고 그냥 그 가스 검출기를 갖다 대는 겁니다. 가스 검출기. 우리 뭐지요? 그 가스, 우리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보면은 뭐 요렇게 생긴 뭐 검출기를 갖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리고 파이프 지나갈 때 여기 갖다 대면 여기에 가스가 흐르나 안 흐르나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그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니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열, 뭐 백금, 양극과 이온 수집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요 양극과 음극 요 사이로 가스가 만약 지나가면 그때 그걸 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할로겐 기체는 양극에서 이온화돼서 음극으로 수집되거든요. 그래서 음극에 수집될 때 그 양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양에 따라서 만약 음극에 수집되면은, 많이 수집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그 전류가 바로 전류계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그래서 그거 갖고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할로겐 기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할로겐 조감은 대부분 그 불활성 계열 뭐 그런 액체 그런 쪽이었죠. 그 다음에 헬륨 질량 분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량 분광기인데요. 그 공기 자체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특히 헬륨에 민감한 그
뭐 분광기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뭐 스니퍼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하고는 틀린 게 얘는 할리겐 다이오드 검출기라 그러면 헬륨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거다. 이것이 훨씬 더 감도가 높아요. 감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매우 작은 구멍, 아주 작은 구멍 통해서 조그맣게 흐르는 헬륨이라도 조금만 있으면은 헬륨의 질량이 공기하고 질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요 분광기가 헬륨이 조금만 있어도 바로 검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른 기체 혼합물 중에 혹시 뭐 헬륨이 이 안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가스통에 뭐 다른 기체가 있다. 근데 다른 기체가 흐르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여기다가 헬륨을 같이 넣고 해도 헬륨이 조금만이라도 흘러나오면 바로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출의 위치나 존재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반정량식 방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흘러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흘러나는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출의 위치나 존재 여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많은 양이 흘러나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양은. 그 다음에 또 헬륨 질량 분광법도 또 후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후두법.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뭐 같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니법과 같이 미세한 헬륨에 민감하고 역시 또 휴대가 간편한 질량 분광기를 이용하는데 뭐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인데 약간 하는 방법만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누설 시험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요거죠. 검사 방법은 요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누설 시험에서 기체 흐름 형태가 흐름 형태를 요런 문제가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교란 흐름이냐, 분자 흐름이냐, 전위 흐름이냐, 음양 흐름이냐, 증상 흐름이냐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란 흐름은 가스의 이제 예를 들어서 흐름 속도 갖고 하는 거죠. 가스의 흐름 속도가 증가하면은 그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 교란 흐름은 가스 속도가 클 때, 그래서 흐름으로 이제 가스 속도가 매우 높은 흐름 속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이제 교란 흐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흐름이 있거든요. 분자 흐름하고 전위 흐름하고 조금 비교 설명했습니다. 전위 흐름 같은 경우는 기체의 평균 자유 행로, 그러니까 기체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누설의 단면 치수하고 거의 같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전위 흐름이고, 분자 흐름 같은 경우는 누설의 직경보다 얘가 클 때입니다. 얘가 클 때. 그럴 때 이제 분자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 흐름 같은 경우는 누설의 형태가 기하학적 형상이 이제 어떤 뭐 특정한 형상하고 압력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음양 흐름이라는 거고, 증상 흐름은 이제 기체가 평온하게 흐르는 겁니다. 편안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천천히 내려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흐르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압력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차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이제 증상 흐름이다 하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체인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를 주었을 때 시험체 주위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가 시험체의 결함을 통하여 흘러나오거나 흘러 들어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 이것이 이제 누설 검사죠. 누설 검사 LT라고 보면 돼. LT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 흐름의 형태 중 기체의 평균 자유 행로가 누설의 단면 치수하고 거의 같을 때, 아까 여기에서 거의 같을 때는 요 전위 흐름이라고 했죠. 자유 행로가 클 때는 분자 흐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위 흐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전위 흐름.